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는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외교부 박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5명 가운데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두 장관을 우선 임명한 겁니다. 외교부는 오는 21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하고 행안부는 치안 업무와 함께 6일 지방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 가운데 절반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으로 채워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는 새 정부 장관 9명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2명도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출 구조 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 등에 36조 원, 지방정부에는 20조 원가량을 배정해 총 규모는 59조 원입니다. 이 36조 원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59조 원 규모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우선 손실 보전금, 사실상 3차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등 업종별 특성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손실 보상도 확대했습니다. 손실액의 90%를 보상해주는 현행 보상 금액을 100%로 늘리고 분기별 하한 액수는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법정 지방 이전 지출을 제외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안전 대책에 사용되는 액수는 36조 원이 넘습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세계 잉여금, 지출 구조 조정으로 충당됩니다. 정부는 초과 세수 중 9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면서 국가 채무는 지난 1차 추경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돼 내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 전국 향배를 가늠할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부터 이틀간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신청했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4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접 후보 등록을 한 뒤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도 첫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7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대선 후보급들이 도전장을 내며 판이 커졌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민주당 이재명, 성남 분당갑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도 일제히 후보 등록을 하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인천에서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또 인천에서부터 반전이 시작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몸을 던져서라도 이곳을 포함한 전체 경기도 선거 제대로 이길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1일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집권 초반 전국 향배를 가늠할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치르는 첫 선거에서 국정 안정론을 내세워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 견제론을 들어 지난 대선 패배를 설욕하고 거대 야당의 존재감을 살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내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을 지낸 삼선의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지명됐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지명권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박 의원과 피해자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지명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윤리특위 지수 없는 지명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만여 명으로 목요일 기준 석 달 만에 처음 4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추가 접종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8천 명 가까이 줄어 3만 5,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도 6천여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목요일 기준 확진자 수가 4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초 이후 14주 만에 처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54명, 사망자는 63명입니다. 최근 유행세의 둔화에도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5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접종 간격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3, 4차 접종이 이뤄지도록 확진자 예방접종 실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격리가 끝나면 기초접종과 추가 접종이 시차 없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접종인 1, 2차 접종 역시 확진일로부터 3주가 지난 뒤 접종하면 됩니다. 이미 접종 내역이 있으면 앞선 접종 후 간격과 확진 후 간격 중 늦은 시점에 추가 접종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접종 간격은 그 효과를 고려한 조치이므로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기확진자의 접종 간격을 한 달에서 넉 달까지 다양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은 앞으로도 전파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본이 국내 발생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이 우리 몸의 세포들과 가장 안정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쉽게 전염되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외부 활동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고, 그중에서도 65살 이상 보행자 사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린 이후 교통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달 전체 교통사고는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치보다 10.5%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고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4월 보행자 사고는 앞선 3개월보다 27%가량 늘었고 보행 사망자만 따로 봐도 20%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보행자 사망 사고는 고령층에 집중됐습니다. 보행 사망자 10명 중 6명꼴로 65살 이상 고령이었습니다. 경찰청은 매년 4월에는 외부 활동이 늘면서 전달보다 교통사고가 늘지만 올해는 증가폭이 특히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린 시점이 4월 18일부터지만 이번 통계는 4월 전체에 대한 것임을 감안하면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 효과는 통계보다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음주 교통사고도 거리두기 해제 이전보다 늘고 있는데 음주사고 발생 시간은 22시에서 24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영업 제한 시간이 점차 늦어져 왔고 18일부터는 자정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청은 나들이가 더 많아지는 5월 한 달 동안 매주 음주 단속과 신호 위반 등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식당도 모처럼 손님들로 활기를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부 음식점들은 일할 직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음식점이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달 들어온 단체 예약도 벌써 200명이 넘습니다. 매출은 30%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일손이 달려 걱정입니다. 직원 20명이 더 필요하지만 석 달 가까이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진짜 구하기 힘들어요.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손님들은 예약이 다 차 있고 굉장히 바빠지는데 대학가의 한 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전 최저시급보다 10% 더 주겠다며 구인 광고를 냈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지금 12시간, 13시간 정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 인원들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그게 제일 걱정돼요.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음식서비스직의 구인 인원은 3만 3천여 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보다도 40% 이상 많습니다. 반면 올해 1분기 취업 인원은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줄었습니다. 과거에 음식 서비스에 종사하던 분들이 배달업 등으로 재취업하는 성향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열악하고 저임금인 음식 서비스 분야 취업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겨우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요식업계는 구인난이라는 또 다른 함초를 만났습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 국내 토종닭 신선육 가격을 4년 가까이 담합해온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할인과 올품, 체리브로, 참프레 등 국내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 판매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5억 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4차례에 걸쳐 토종닭의 판매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하는 정치국 회의가 긴급 소집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최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모든 시군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정치국 회의가 소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지난 8일 수도의 한 주민에게서 채집한 검체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을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국경을 봉쇄하는 강력한 방역을 펼쳐왔지만 결국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북한은 오늘 정치국 회의를 긴급 소집해 국가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격상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모든 시군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검사와 치료를 시급히 전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해 놓은 의료품 예비를 동원하기로 조치했다면서 구석구석 소독 사업을 강화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방에서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적이 비과학적 공포와 신념 부족이라면서 주민 동요를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지원 제안도 거절하며 내부 방역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우선 전파를 막는 데 집중하면서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중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다음 달 상순 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 을 지역구 경선 후보로 선출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에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 구민에게 기부하고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이 선거에 공정하게 임해야 하는 책임을 져버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회사 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서행하는 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어 치료비와 보험금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주로 여성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노인 등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캄캄한 골목길에 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앞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차량에 바짝 다가섭니다. 뒷바퀴에 발을 넣길 2차례. 이내 고꾸라집니다. 당황한 운전자가 나와 부랴부랴 상황을 살핍니다. 또 다른 이면도로. 같은 남성이 비슷한 방법으로 지나가는 차량에 발을 집어넣습니다. 또 다른 도로에선 전화를 받는 척하며 아예 대놓고 바퀴를 향해 발을 뻗습니다. 3차례 시도 끝에 차가 멈추자 통증을 호소하듯 양말을 벗습니다. 치료비와 보험금을 노린 겁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을 넣은 뒤 돈을 요구했는데요. 피해자는 여성이나 사회초년생, 노인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확인된 것만 5차례에 걸쳐 운전자에게 약값을 요구하거나 보험사로부터 4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보험 처리 대신 먼저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거부하고 나 병원에 내가 약이나 좀 바르게 돈 얼마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일단 이 사람이 보험 사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은 이 40대 남성을 보험 사기 방지법과 사기 미수,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미래 세대와 KBS의 소통 창구가 될 제2기 KBS 1020 시청자위원 30명이 위촉됐습니다. 지원자 215명 가운데 소말된 KBS 1020 시청자위원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프로그램 모니터링, 미디어 교육 수강, 제작 현장 견학, 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KBS는 제작, 보도, 편성 책임자들이 1020 시청자위원들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젊은 시청자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가 열렸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번에도 합의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에 여전히 선의를 갖고 있다면서 새로 들어선 한국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잇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소집을 요청한 미국, 한국,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규탄하고 제재 등 추가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cannot wait until the DPRK conducts additional provocative, illegal, dangerous acts like a nuclear test. Now is the time to take swift and strong measures to send a firm message to Pyongyang that its escalatory behavior must come to an end.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대부분 이사국들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다른 의견을 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귀를 닫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제재 강화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中方呼吁各方保持冷静克制，坚持对话协商的正确方向。
Совершенно бесперспективно ожидать от Пхеньяна безоговорочного разоружения под угрозой раскручивания санкционной спирали и гарантий ничем не подкрепленных обещаний.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 대신 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두 나라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차원의 제재 추진과는 별도로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We have made very clear that we are willing to engage in good faith diplomacy with the DPRK. 또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과 관련해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1단계 작전이 실패했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1단계 작전 성공 후 2단계 작전 수행 중이라며 돈바스 지역 대부분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침공 1단계 작전에서 자신들이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작전을 변경해야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В цій першій фазі Збройні сили України нанесли абсолютний удар ворогу, і перша фаза закінчилась перемогою Збройних сил України. 침공 초기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공격을 퍼붓다가 2단계 작전이란 명분으로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1단계 작전을 성공리에 마친 뒤 2단계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돈바스 지역의 서부 경계까지 진출하는 등 이 지역 대부분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최후의 항전 중인 군인의 가족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병사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병사들의 가족을 위로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조스탈엔 부상병 수백 명을 포함한 1,0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총공세에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에 장악된 남부 헤르손주의 친러 정부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영토 병합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난민촌 수색 작전을 취재하던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기자가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군의 의도적 공격이라고 비판했고 국제사회는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총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소속 시린 아부 아클레 기자가 머리에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아클레 기자는 당시 이스라엘군의 제닌 난민촌 수색 작전을 취재하던 중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또 다른 기자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النار علينا دون أي سبب، نحن كنا متوجهين كمجموعة من الصحفيين نرتدي الزي الصحفي الكامل، إضافة إلى الخوذ ومكتوبة بالإنجليزي قد العالم كله. 알자지라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의도적으로 기자를 목표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또한 모든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튀니지와 레바논 등 아랍권 기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등도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We immediately called for a swift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so that the perpetrators of this terrible crime can be brought to justice. 최근 이스라엘은 사건이 벌어진 제닌 지역을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주요 활동 무대로 여기고 수색을 강화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살됐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옵션 만기일 수급 변동성에 암호화폐 시세 폭락 등으로 악재가 겹치며 8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3%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 기준 연중 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2.19포인트 내린 2,550.08에 코스닥은 32.68포인트 급락한 833.66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가 커진 여파로 급락했습니다. 이에 코스피와 코스닥도 장중 내내 약세로 움직였고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하며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코스닥 엔터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CJ E&M이 기대 이하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며 12%대로 급락했고 YG엔터도 실망스러운 실적에 하락했습니다. 반면 국제해상운임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데다 페노션이 호실적을 발표하자 해운주는 이틀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KG그룹이 쌍용차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오르면서 KG그룹주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원 30전 급등한 1288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네, 오늘 날이 더 더워졌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초여름 더위를 보였는데요. 강원 영월에서는 30도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높새 바람이 불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에 서울이 28.1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 대기가 불안정해서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저녁까지 5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오후부터 곳곳에서 비가 내릴 텐데요. 제주는 5에서 10mm, 강원 남부와 충북, 영남 서부와 호남 동부에서 5mm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 곳곳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내일까지 다소 높겠는데요. 아침에 서울이 16도, 청주 17도, 전주 1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청주 25도, 전주 24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당분간 화창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